오늘은 저랑 같이 조금 어렵지만 재밌는 인바이러먼트랑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 그리고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배울게요.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 때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그 디스미스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 알아보고 iOS 17부터 엑스코드 15에서 나온 옵저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인바이러먼트로 값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저베이션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엑스코드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엑스코드 켜놓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로 할 건데 만약에 하다가 놓치시면은 디스코드로 채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해볼 게 인바이러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스위프트 UI 뷰를 만들어 줄 건데 이름을 environment test 뷰라고 지을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뷰가 있는데 이거를 지우고 v스택을 넣어줄게요. v스택을 넣어주고 저희가 여기 하이에다가 텍스트 하나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배울 게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바이러먼트가 뭐냐면 저희 저번 시간에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테이트라고 하는 외부 저장 공간에 값을 저장을 하면 이제 뷰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그 값이 외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다가 쓸 수 있다. 그 값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배울 인바이러먼트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면은 어렵지만 인바이러먼트라는 이름을 가진 저장 공간이 있고 그 저장 공간에서 값을 빼와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올 때 그 값을 뷰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그 전달을 할 때는 environment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v스택도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도 사용할 수 있는데 상위 뷰에 전달된 environment는 하위 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라는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쓸 건데 어떤 값을 가져다 쓸 거야라고 묻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로 배워볼 environment는 layout direction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environment 공간에 layout direc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값을 가져다 쓸 건데 layout direc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장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줄 건데 그 값은 right to left로 저장을 해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 environment 레이아웃 다이렉션을 라이트 투 레프트 혹은 레프트 투 라이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저희가 new 파일 스위프트 UI 뷰를 눌러주시고 R2L 테스트 뷰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가장 최상위 뷰는 H스택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옆에다가 이미지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게 되는데 아라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읽는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고 텍스트가 왼쪽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라빅 사람들은 한국 이모티콘을 먼저 이쪽에서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한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뷰 위치를 바꿔주면 되지만 좀 더 복잡한 뷰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걸 대응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 UI에서는 이미 environment에다가 값을
지정을 하면 모든 뷰의 구성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environment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면 모든 하위 뷰가 그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미지 텍스트 순으로 되돌려 놓고 이거를 상위 뷰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2L 테스트 뷰 이걸 복사를 해주시고 아까 만들어 주었던 테스트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인바이로먼트를 지워주시고요. 이 v스택에서 텍스트를 삭제를 한 다음에 R2L 테스트 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들어줬던 뷰가 v스택의 하위 뷰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하나 써주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바이로먼트를 주입을 할 거예요. 인바이로먼트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거나 값을 지정을 해줄 때 그 지정할 값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레이아웃 다이렉션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 다이렉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뷰의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 방향을 지정을 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right to left 잠시만요. 다시 써줄게요. 레이아웃 다이렉션 적어주시고 그 값을 right to left로 하면 이렇게 하이뷰에서 그 흐름이 뷰의 흐름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R2L 테스트 뷰를 다시 하나 적어줄 건데 이 뷰에 사용되는 레이아웃 다이렉션 값은 저희가 원래 읽는 left to right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뷰가 원래 저희가 지정해 놓은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뷰에 지정을 해주면 모든 하위 뷰가 그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R2 테스트 뷰뿐만 아니라 이 R2 테스트 뷰들의 상위 뷰에도 인바이러먼트 환경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레이아웃 다이렉션을 지정을 해주고 right to left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뷰만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상위 뷰에 지정된 인바이로먼트가 있다 할지라도 하위 뷰에 인바이로먼트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하위 뷰의 인바이로먼트 값을 따르게 됩니다. 이 R2L 테스트 뷰 가장 첫 번째 있는 뷰 같은 경우에는 인바이로먼트 값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뷰에 있는 인바이로먼트를 따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자의 인바이러먼트 값으로 뷰를 구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바이러먼트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right to left라는 값을 넣어주는 걸 인바이러먼트를 주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바이러먼트를 값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뷰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뉴 파일 Swift UI 뷰 눌러서 dismiss 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이 화면을 꽉 채운 뷰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을 하나 사용을 해서 하위 뷰를 이 상위 뷰에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건데요. 미스 테스트 칠드 뷰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 뷰는 간단하게 v스택 넣어주시고 버튼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v스택은 화면을 꽉 채워야 되니까 프레임으로 max width infinity, max height infinity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V 스택을 Z 스택으로 바꿀게요. Z 스택으로 바꾸고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디스미스 테스트 칠드 뷰를 상위 뷰에서 불러서 이 칠드 뷰를 이 상위 뷰에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위 뷰를 보여줄 플래그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 스테이트 값으로 만들어 줄게요. private r is show false. 그런 다음에 이 상위 뷰에 v스택을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버튼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 show를 토글 해주고 만약에 is show가 true이면 뷰를 칠드 뷰를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Z 스택으로 바꿔줘야겠다. 이거 Z 스택으로 바꿀게요. Z 스택으로 바꿔주고 버튼을 누르면 하이 뷰가 이렇게 화면에 가득 채운 걸 볼 수 있고 하이 뷰의 버튼을 색깔을 바꿔줄게요. 하이 뷰의 디스미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게 되는데 이 하이 뷰를 화면에서 제거해 볼게요. 바인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셀프쇼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타입은 불린. 이 값을 상위 뷰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sShow를 받아서 이 버튼을 누르면 is 셀프쇼를 토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present child 버튼을 누르면 isShow가 true로 바뀌면서 칠드 뷰가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되고 디스미스 버튼을 누르면 is self-show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is show도 false가 돼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저희가 풀 스크린 커버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지워주시고 Z 스택도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풀 스크린 is presented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is show를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미스 테스트 칠드 뷰를 여기 컨텐츠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is self show를 지워줄 겁니다. 이거 없이도 이제 칠드 뷰를 페런트 뷰에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버튼에 있는 is self show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칠드 뷰를 페런트 뷰에서 삭제를 할 거냐? 이제 environment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위프트 UI에서는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값을 미리 세팅을 해두었어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아서 그 값들을 저희가 가져다가 쓰는 것만으로도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 공간에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건데 그 값의 이름이 dismiss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 거냐? dismiss라고 부를 겁니다. 다른 이름 지어주셔도 돼요.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지어주셔도 되고 지금은 dismiss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이 dismiss를 사용할 거예요. 이 dismiss를 사용할 때는 dismiss 하시고 바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동작을 한번 해보면 present child를 누르면 칠드 뷰가 나타나게 되고 디스미스 버튼을 누르면 칠드 뷰가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environment의 이 디스미스를 가보면 environment values라고 하는 익스텐션에 저장된 값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environment values에는 정말 많은 값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new 파일 하시고 Swift UI 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open URL test view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v스택으로 바꿔줄게요. 기존에 저희가 버튼을 눌러서 사파리 웹뷰를 켜고 그 웹뷰에 원하는 링크를 띄우기 위해서는 U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줬어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방식으로 사파리 웹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름은 구글로 지정을 해주시고 액션을 지정을 해줄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UI 어플리케이션 shared open URL은 google.com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라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앱을 빌드를 해보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 구글 버튼을 누르면 사파리 웹뷰로 이동을 한 다음에 구글 웹페이지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UI 어플리케이션 shared open까지를 스위프트 UI에서 이미 environment에다가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nvironment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environment라는 환경에서 어떤 값을 가져다 쓸 건데 그 값의 이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open URL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부르는 이름은 open이라고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open을 UI 어플리케이션 shared open까지를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미 스위프트 UI에서 지정을 해준 environment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environment를 직접 지정을 하고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environment를 직접 값을 정의를 하고 그 값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를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는 스위프트 UI 뷰 파일이 아니라 스위프트 파일로 작성을 해줄게요. 이름은 count environment라고 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environment를 사용을 할 때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 이름에서 꺼내온 값을 이 open에다가 넣어줬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environment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그 딕셔너리에 있는 그 해당 키에 대한 값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nvironment를 만들어줄 때도 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기 위한 밸류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총 2가지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struct count key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프로토콜은 environment key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environment key를 채택을 했을 때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맞다. 우선 import swift UI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swift UI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swift UI를 import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environment key를 만들기 위해선 꼭 구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뜨지? static var default valu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키에 저장될 값의 타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은 int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ount 키를 사용을 해서 저장할 값의 타입은 in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environment는 무조건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environment modifier를 사용을 해서 이전에 학습한 걸 확인을 해보면 environment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값을
주입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environment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뷰들은 environment 값이 없잖아요. 이런 뷰들은 environment가 지정이 안 됐을 때 디폴트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폴트 밸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키를 만들었으니까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미스에 가보시면 environment values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extension environment values를 사용을 해서 이 키에 저장될 값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on environment values 해주시고 여기다가 저희의 값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custom counter라는 걸로 해주고 타입은 int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count 키라는 키를 만들어줬지만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값은 custom counter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보시면 이 open URL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 custom counter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custom counter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줄 거고 custom counter를 사용해서 값을 꺼내올 거예요. 그러면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값을 꺼내올 때는 이 environment values라는 딕셔너리에 저장된 값을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이 environment values를 의미하는 self 그리고 키를 전달해 줍니다. 키는 count 키가 돼요. count 키가 되고 여기다가 self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getter가 된 겁니다. 이러면 저희가 이 값을 꺼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값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값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custom counter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정한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하이뷰에서 저희가 지정한 값으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environment라는 값을 따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값이 100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상위 뷰 자체에서 저희가 지정한 값을 이 커스텀 카운터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이 하이 뷰에서 이 값을 받아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두 번째 칠드 뷰에 옮겨주시면 여기는 상위는 기본값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지정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environment modifier를 사용을 해서 하이브에다가 값을 전달해주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러면 이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플러스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카운트 1씩 증가시키도록 할게요. 버튼 잘 보이기 위해서 버튼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 마이너스 버튼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하면은 이 카운트 값이 업데이트되고 이 업데이트된 값이 environment를 통해서 주입이 되기 때문에 하이뷰에서 이 environment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에 있는 뷰는 environment가 주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environment 값을 변경을 하고 그 값을 하이브에다가 전달해주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커스텀 테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앱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설정 화면에서 테마를 바꾸면 이제 색상, 타이틀 색상이나 배경 색상이 이제 갑자기 바뀌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커스텀 테마를 만드는 커스텀 테마를 인바이러먼트를 사용을 해서 바꿔줄 건데 이 인바이러먼트의 테마 값을 바꿔주면 하이브에서 모두 그 테마 값을 사용을 테마 값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스텀 테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테마를 변경하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컬러 값을 몇 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폴더 위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테마 이름을 원하시는 테마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크 포레스트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컬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컨트롤 C 눌러서 다크 모드에도 우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백그라운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컨트롤 C 눌러서 2개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폴더에 포함시켜주세요. 하나는 타이틀이라고 질 거고 다른 하나는 서브 타이틀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은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타이틀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다크 포레스트 폴더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모노핑크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폴더명을 변경을 하면은 하위에 있는 컬러들의 프리픽스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 플러스를 눌러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폴더 위드 네임스페이스로 만들어 주시면 하위에 프리픽스가 폴더명으로 프리픽스가 지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테마를 바꿨을 때 그 변경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서브 타이틀, 타이틀도 각자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규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콜을 채택한 구조체나 객체는 이 프로토콜에서 지정한 값이나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규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테마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세히 모르시겠으면 우선 코드 따라오시면 됩니다. new 파일 눌러주시고 스위프트 파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테마로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테마 해주시고 옆에 SS를 띄워보면 저희가 백그라운드, 서브 타이틀, 타이틀로 지정을 해줬어요. 이 각각의 컬러를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저희가 컬러 값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지워주시고 스위프트 UI를 임포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겟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걸 복사해서 2개 더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타이틀, 얘는 서브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다크 포레스트, 모노핑크 이 각각의 폴더를 테마로 만들어 줄게요. 트로트, 모노핑크. 저희가 이미 테마라는 프로토콜에 백그라운드와 타이틀 그리고 서브 타이틀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팀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이 모노핑크 구조체는 이 3가지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빨간 색깔 버튼을 눌러서 픽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3개의 값을 엑스코드에서 작성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셋에 있는 컬러를 가지고 올 땐 컬러 해주시고 여기다가 에셋에 지정한 컬러 값을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이제 모노핑크 백그라운드를 눌러주셔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도 똑같이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서브 타이틀에는 서브 타이틀 컬러를 넣어주시고 타이틀에는 타이틀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노핑크에 대한 구조체는 완성이 되었고 다크 포레스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다음에 폴더 이름을 가지고 구조체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다크 포레스트라는 폴더명으로 프리픽스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 테마를 각각에 있는 각각 테마 스트럭트에다가 채택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테마라고 하는 거를 타입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바이러먼트를 실제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파일 해주시고 스위프트 파일 이 파일 이름은 커스텀 팀이라고 해줄게요. 아까 저희가 했던 커스텀 인바이러먼트를 구현을 해줄 때 인바이러먼트 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밸류스 두 개를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커스텀 팀이라고 하는 것도 인바이러먼트 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밸류스 두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팀 키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키 프로토콜을 채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디폴트 값을 필수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값이 state var 디폴트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 키를 사용을 해서 꺼내올 값의 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데요. 이 밸류에다가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프로토콜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이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는 구조체 원하시는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노핑크를 디폴트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을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environment 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environment value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environment에 실제적으로 값을 불러오고 값을 지정해주는데 사용되는 이름을 만들어줄 건데 그 이름은 custom theme으로 하겠습니다. 타입은 테마, get과 set을 만들어줘야 돼요. 값을 꺼내올 때는 이 environment value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를 전달을 해줄 건데 아까 만들어준 theme 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self 그리고 값을 지정할 때는 이 environment values 딕셔너리에 theme 키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 새로운 값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런 식으로 뷰가 있을 때 뷰에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인바이로먼트를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바이로먼트를 커스텀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커스텀 팀을 사용을 해서 인바이로먼트라고 하는 환경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이 인바이로먼트 모디파이어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 뷰 해주시고 커스텀 모디파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익스텐션에서 함수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커스텀 theme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theme 타입을 다음 뷰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리턴, 이 생략이 된 건데 리턴을 생략을 해주시고 이 environment라는 저장 공간에 커스텀 테마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값을 저장을 해줄 거다라는 뜻으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테마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이걸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뷰의 테마를 바꾸는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뷰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 스위프트 UI 뷰에서 테마 칠드 뷰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v스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 서브 타이틀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준 environment에 있는 테마 값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environment 다음에 키값, 커스텀 테마 그리고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름, 팀, 테마 컬러를 정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뷰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미 저희가 이 테마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구조체에다가 백그라운드, 타이틀, 서브 타이틀 컬러를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테마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사용할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풀그라운드 스타일 해주시고 펜 컬러 타이틀 해주시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폰트를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인데 테마에 지정해놓은 타이틀 컬러를 사용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타이틀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타이틀 해주시고 색상을 폴그라운드 스타일 테마 컬러에서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는데 v스택에다가 프레임, 위드스, 헤이트 주시고 200 정도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테마 컬러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 컬러에 지정된 컬러로 백그라운드, 서브 타이틀, 그리고 타이틀이 지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뷰에서는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하이뷰에 있는 컬러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environment의 커스텀 테마 값을 이제 상위뷰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new 파일 해주시고 theme 뷰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전에 커스텀 environment를 만들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주입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이 값을 바꾸면 하이브에서 그 변화를 인식하고 뷰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테마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프라이베이트, 발, 테마, 그다음에 타입은 테마,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줄 건데 저는 모노핑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스택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아까 만든 테마 칠드 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v스택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nvironment 모디파이어를 사용해서 커스텀 테마 값을 저희가 지정한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모노핑크를 포레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줄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tack 서클 필 해주시고 백그라운드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값으로 채워주시고 프레임 위드스 50 그다음에 언탭 제스처를 사용을 해서 이 동그라미를 눌렀을 때 저희의 테마 값은 다크 포레스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 다크 포레스트 값을 모노핑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을 눌렀을 때 테마 값도 모노핑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하이뷰에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하이뷰가 있다 할지라도 인바이러먼트로 이렇게 값을 주입을 하고 이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모든 하이뷰에서 즉시 그 값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쉬고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랑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어렵게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나요? 이제 이어서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볼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면 홈화면으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좀 앱이 굉장히 투박하기는 한데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가 뭔지 또 알아볼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희 코드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 테스트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랑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바이러먼트는 인바이러먼트 밸류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뷰 모델 같이 클래스를 하나 지정을 해줄 거고 그 클래스에 있는 값을 여러 뷰에 걸쳐서 공유를 해줄 겁니다.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저번에 저희가 스테이트랑 바인딩 배우면서 말했던 그 원천 데이터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여러 뷰에 걸쳐서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의 값을 사용을 하고 바꿔주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다가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버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에 대한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제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 잘 보이시나요? 혹시 글자 크기 작지는 않으신가요? 조금 키울게요. 그래서 저희가 좀 투박하기는 하지만 뷰 몇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플래시 뷰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뉴 파일 스플래시 뷰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플래시 뷰는 간단하게 저희가 스플래시인 거를 알 수 있게 텍스트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워야 되니까 텍스트 위드스 빈틱 맥스 헤이트 빈틱 주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헤이트도 인피니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잘 보일 수 있게 그린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플래시 뷰가 만들어졌고 레지스터 뷰 하나를 만들어줄게요. 뷰 파일 레지스터 뷰 각 뷰가 어떤 뷰인지 인식할 수 있게만 만들어줄 거라서 우선 디자인은 나중에 한번 예쁘게 각자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간단하게 V스택에다가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회원 가입하면 여기에 버튼이랑 텍스트 필드를 하나 넣어줄게요. 텍스트 필드 플레이스홀더를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텍스트 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서 스테이트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비게이션 스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링크를 사용을 해서 화면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링크라는 곳을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즉 이 내비게이션 링크를 눌렀을 때 이동할 뷰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 라벨이라고 해서 이 내비게이션 링크가 화면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거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이동할 뷰를 여기다가 적어줄 거고 라벨에는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는지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abled라는 거를 만들어줄 건데 내비게이션 링크에 disabled를 전달을 해주면 이 내비게이션 링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ID 값이 없으면 아이디에 아무런 텍스트 필드 아이디에 아무런 값도 입력이 되지 않았으면 비활성화 시켜줄 거고요. 어떤 값이 입력이 되면 다음 버튼을 활성화 시켜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V스택 또한 이 레지스터 뷰 또한 화면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옐로우 지정을 해주시고 크기도 위드스 그리고 맥스 헤이트 지정을 해줄게요. 각자 인피니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회원가입 화면에 첫 번째 화면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할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패스워드 뷰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 파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뷰 만들어주세요. 이제 패스워드 뷰도 똑같이 사용자의 아까 아이디 뷰랑 똑같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로 비밀번호를 저장할 저장 공간인 패스워드라는 값을 하나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택을 하나 넣어주시고 회원가입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플레이스 오더는 이제 패스워드 입력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텍스트는 아까 만들어뒀던 스테이트를 바인딩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넣어줄게요. 이 패스워드 입력까지 끝나면 저희는 회원가입 화면을 닫고 홈 화면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에 액션을 넣어줄 건데 이 액션은 나중에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로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건데 화면에 잘 보이도록 지정하는 거라서 따라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버튼 하나 만들어주시고 disabled 패스워드 is empty를 넣어서 패스워드가 입력이 안 되면
비활성화되도록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v스택 또한 화면에 가득 차도록 width랑 max height를 인피니티로 지정을 해줄게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화면에 잘 보일 수 있게 오렌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뷰만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홈뷰인데 홈뷰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뉴 파일 해주시고 홈뷰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홈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에 이제 다시 아이디를 입력받는 화면으로 되돌리는 로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구현을 해줄 건데 저희가 이제 따로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어주었던 레지스터 뷰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홈뷰에다가도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이제 홈뷰는 가장 상위 뷰를 Z스택으로 두겠습니다. 아까 V스택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줘서 배경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엔 Z스택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되게 좋지. 그레이 그 다음에 이그노어 세이프 에리어 해주시면 배경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V스택을 하나 넣어줄 건데 이 V스택에는 텍스트 홈화면인지 알 수 있게 텍스트 하나 넣어줄 거고 버튼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스플래시 화면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레지스터 즉 회원가입 화면으로 되돌릴 겁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만들어주시고 화면에 잘 보일 수 있게 버튼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더드, 프로미넌트 그리고 이 Z스택 또한 화면에 가득 차도록 스위드스랑 그다음에 맥스 헤이트 를 인피니티로 지정을 해줄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라는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라는 값을 사용을 하기 위해선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선은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new 파일 해주시고 스위프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앱의 루트 뷰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플로우를 지정할 객체라서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 그리고 클래스를 작성을 해줍니다.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 그리고 이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는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current view type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이 current view type에서는 저희가 앱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어떤 화면이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주었던 스플래시,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홈화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퍼블리시드 var 뷰 타입 해주시고 아까 만들어 주었던 커렌트 뷰 타입 이넘을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앱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홈이랑 레지스터가 아닌 스플래시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스플래시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화면에서 이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 어떤 화면에서든지 이 뷰 타입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뷰 타입 변경에 따라서 화면에 스플래시 뷰가 보이게 할 거고 이 뷰 타입이 레지스터로 변형이 되면은 레지스터 화면이 뜨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모든 화면에서 접근 가능한 객체여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 오브젝트도 아니고 옵저브드 오브젝트도 아닌 인바이러먼트 오브젝트라는 값으로 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최상위가 되는 뷰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new 파일, swift.ui 뷰, 루트 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트 뷰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면 컨텐트 뷰라는 게 생겨요. 이 컨텐트 뷰는 프로젝트의 가장 최상위 뷰로 되어 있는데 이 컨텐트 뷰를 지우고 루트 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루트 뷰를 사용을 해서 이 루트 뷰 위에다가 스플래시도 보여줄 거고 뷰 타입이 스플래시에서 레지스터로 바뀌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바꿔줄 거고 이 레지스터에서 뷰 타입이 홈으로 바뀌면 홈 화면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즉 이 루트 뷰라고 하는 것이 라우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라는 거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가장 최상위 뷰인 루트 뷰에다가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프라이베이트 발 플로우 오브젝트 다음에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작성한 이유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요. 즉 이 루트 뷰가 완전히 화면에서 제거되거나 사라질 때 이제 이 플로우 오브젝트가 메모리에서 해지되기 때문에 옵저브드 오브젝트보다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준 거고요. 이 루트 뷰에다가 이 플로우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몇 가지 로직을 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는 이제 Z 스택을 가장 최상위 뷰로 정의를 해줄게요. 얼라인먼트를 지정을 해줄 건데 얼라인먼트는 탑 리딩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스택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Z스택에 백그라운드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Z스택에다가 컬러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컬러, 다음에 그레이, 이그노어, 세이프 에리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레이보다는 화면에 제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블랙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플로우 오브젝트, 저희가 만들어준 플로우 오브젝트에 뷰 타입이 있어요. 이 뷰 타입을 루트 뷰에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인원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위치 문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뷰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플래지, 레지스터, 홈 이 케이스별로 각각 미리 자동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뷰 타입이 스플래시이면은 스플래시 화면을 반환을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레지스터일 때는 레지스터 화면을 반환을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고 홈일 때는 홈 화면을 반환을 해줄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앱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상위 뷰를 루트 뷰로 시작을 해줬고 플로우 오브젝트에는 디폴트 값으로 스플래시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앱을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스위치 문을 타게 되면서 스플래시 케이스이기 때문에 화면에 스플래시 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플래시 뷰가 화면에 나타나면 어피어 되면은 2초 후에 이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바꿔줄 겁니다. 메인, 어싱크 애프터, 데드라인 해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2초 후에 코드를 실행을 해줄 거예요. 실행할 코드는 이 플로우 오브젝트의 뷰 타입을 레지스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초 후에 플로우 오브젝트의 뷰 타입이 레지스터로 변경이 되면서 스플래시가 아닌 레지스터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플로우 오브젝트에 있는
이 published로 정의된 뷰 타입이라는 값이 변경이 되면 뷰는 이 published로 정의된 이 값의 변경에 따라서 화면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이 바디 프로퍼티를 다시 그리는 과정에서 플로우 오브젝트의 뷰 타입이 스플래시가 아니라 레지스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스플래시가 아니라 레지스터 화면을 2초 후에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지스터 뷰도 한번 계속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스택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environment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environment 값을 주입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환경 설정 값을 설정을 하고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environment 오브젝트 또한 environment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environment 오브젝트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state 오브젝트로 정의된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environment 오브젝트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해줄 때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주입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지스터 뷰에다가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레지스터 뷰 하위에 있는 뷰들이 이 플로우 오브젝트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위 뷰가 있고 그 밑에 하위 뷰들이 있을 때 상위 뷰에다가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모든 하위 뷰가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스택이 들어가게 되면 화면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 그 다음에 푸시돼서 나오는 두 번째 화면이 각각 별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 뷰 내부에서만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스택을 사용을 하실 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내비게이션 스택 밑에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레지스터 뷰에다가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넣어주시고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레지스터 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레지스터 뷰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패스워드 뷰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패스워드 뷰 자체는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레지스터 뷰와 별개이기 때문에 environment 오브젝트를 공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뷰랑 레지스터 뷰의 최상위 뷰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내비게이션 스택이 최상위 뷰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뷰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레지스터 뷰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스택에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레지스터 뷰에다가 넣어주시고 레지스터 뷰 다음 뷰인 패스워드 뷰에서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접근하게 될 경우 주입되지 않은 environment 오브젝트의 값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앱이 크래시 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비게이션 스택을 사용하실 때 레지스터 뷰가 아니라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내비게이션 스택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 뷰 또한 이제 이 플로우 오브젝트의 뷰 타입 값을 변경시킬 거기 때문에 홈뷰에다가는 홈뷰 자체에다가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값을 주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홈뷰의 서브 뷰들은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홈뷰에서 바꾼 값을 레지스터 뷰도 알 수 있게 되고 이 루트 뷰 또한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홈뷰에서 environment 오브젝트의 뷰 타입을 바꾸게 되면 이 루트 뷰도 알게 되고 레지스터 뷰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땐 여러 뷰가 여러 화면에 걸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편리하다고 해서 중요한 자주 바뀌게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화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뷰로 갈게요. 레지스터 뷰로 갈게요. 레지스터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에 있는 뷰이고 내비게이션 링크를 사용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링크에 다음 화면인 패스워드 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이거 왜 활성화가 안 되지? 잠시만요.
내비게이션 링크. 응? 실행해야 되나 보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다른 걸로 바꿀게요. 플래시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면은 그 다음에 패스워드 뷰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 링크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뮬레이터를 켜야 되는 건지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뷰를 내비게이션 링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뷰로 갈게요. 패스워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홈뷰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래시 뷰, 루트 뷰에서 주입해준 이 플로우 오브젝트를 사용할 시간인데요. 패스워드 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 environment 오브젝트 var 플로우 오브젝트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주입된 environment 오브젝트를 바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 자체가 옵셔널로 정의가 안 돼요. 즉 environment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주입을 하지 않으시고 상위 뷰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앱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위치에다가 꼭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내비게이션 스택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스택에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 내비게이션 스택 내부가 아닌 내비게이션 스택에다가 environment 오브젝트를 꼭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내비게이션 스택 내부에 있는 뷰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뷰에서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주었어요. 이제 플로우 오브젝트라는 값으로 저희가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플로우 오브젝트의 타입을 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홈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시뮬레이터로 보시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홈뷰 또한 이제 저희가 루트뷰에서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주입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회원가입에서 사용했던 environment 오브젝트랑 홈뷰에서 사용할 environment 오브젝트 그리고 루트뷰에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 또한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의 값을 바꾸어주면 홈에서 바꾸어주면 이 루트뷰도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홈뷰도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를 가지고 올 건데 아까 레지스터에서 사용했던 방식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environment 오브젝트, var, flow 오브젝트, root, flow 오브젝트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 시켜야 되고 로그아웃 됐을 때 이제 레지스터 화면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flow 오브젝트, 뷰 타입, 레지스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시뮬레이터에서 누르시면은 이제 레지스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크래시 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environment 오브젝트가 주입되지 않고 지금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키게 되면은 이 윈도우 그룹 루트뷰를 타게 되고 루트뷰에 이제 홈뷰, 그 다음에 environment 오브젝트가 주입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저희가 프리뷰를 사용을 할 때는 이 홈뷰 자체에 대한 거를 캔버스에 보여주기 때문에
루트 뷰에 environment 오브젝트가 주입되는 코드가 타지 않은 채로 화면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environment 오브젝트가 없는데 이 environment 오브젝트의 값을 바꿔줬기 때문에 크래시가 나는 거고요. 프리뷰에서 environment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environment 오브젝트 다음에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이 environment 오브젝트는 다른 뷰랑 공유되는 뷰 environment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홈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홈뷰를 렌더링할 때 화면에 보여줄 때 생성되는 environment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다른 뷰랑 공유되는 게 아니라 이 프리뷰를 보여줄 때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environment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iOS 17 그리고 엑스코드 15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엑스코드 새로운 최신 버전을 깔아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엑스코드가 업데이트 안 돼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몇 년 후에 옵저베이션을 사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루트 플로우 오브젝트를 옵저버블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줬어요. 이번에 iOS 17에서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떼버리고 여기다가 import observation 옵저버블이라는 매크로를 하나 달아주고 이 퍼블리시드조차도 없애버리는 코드가 나왔습니다. 동작은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이 내부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 메커니즘 때문에 아마 퍼블리시드 오브젝트보다 나중에는 이제 옵저베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옵저베이션이 왜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밀어내고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기존에 작성해 주었던 코드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new 파일,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름은 스토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이 스토어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옵저버블 오브젝트는 값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 클래스의 이름은 스토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저버블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채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뷰에 사용될 값들을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published로 값을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ed r 아이템 아이템. 근데 여기에 들어갈 아이템도 하나 정의를 해줄 건데 클래스 아이템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어는 아이템이라는 객체가 있고 이 아이템의 값이 변경이 되면은 뷰를 업데이트 시켜줄 거예요. 이 아이템 또한 뷰를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한 값 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shed var name 스트링 타입이고요. 폴트로 아이템 name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게요. var price int 디폴트 값은 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스토어 객체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new 파일, swift UI 파일, 그 다음에 스토어 테스트 뷰. 옆에 만들어준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키고 테스트를 위해서 칠드 뷰 하나를 만들어줄 거예요. 스토어 테스트
필드, 뷰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타입은 뷰입니다. 자동 완성으로 바디 프로퍼티를 인풋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서서 인바이러먼트 잠시만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려 했는데 우선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스테이트 오브젝트 혹은 옵저버드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옵저버드 오브젝트를 해줘서 도어는 투어고 투어 객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 보여줄 건데 vstat 텍스트 해서 저를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텍스트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 텍스트는 스토어 객체에서 아이템의 네임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7급이 만들어준 거 우선 지워줄게요. 잠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왜 뜨지? 잠시만요. 왜 뜨지? 컴파일에서 에러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여줄 건데 아이템의 네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의 아이템에 저장된 기본 디폴트 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필드를 사용을 해서 이 값을 바꿔줄 거예요. 해주시고 이 텍스트에다가는 이 스토어 객체의 아이템, 그 다음에 네임을 바인딩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값을 변경을 하면 즉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네임, 체인지, 코어, 아이템의 네임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값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해당 뷰를 변경시키는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찍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디 프로퍼티 내부에 가장 위에다가 프린트 체인지스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콘솔에 이 값이 이 뷰가 왜 업데이트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에 적혀 있는 거 우선 제거를 해주시고 텍스트 필드를 눌러서 값을 변경을 하면 스토어가 체인지 되었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지워주시고 네임 체인지를 눌러주시면 아무런 콘솔에 아무런 값도 찍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이 스토어의 아이템의 네임을 텍스트 필드에서 바꿔줬는데 스토어라는 값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 뷰는 알고 있고 왜 이 버튼을 눌러서 스토어 아이템의 네임을 변경을 해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뷰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어 객체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있는 값인 오브젝트 will chang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이 오브젝트 will chang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객체에서 퍼블리시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이 내부에서 이 값이 변경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거를 뷰에게 알려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will change는 이 아이템의 네임이 변경이 되면 오브젝트 will change가 값을 뷰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한 아이템을 다른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한 객체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의 네임을 저희가 바인딩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의 변화를 이 오브젝트 will change가 이 내부에서만 알고 있게 됩니다. 뭔 뜻이냐면 이 네임을 변경을 시켜줘도 이 내부에서는 값의 변화를 알아요. 그렇지만 스토어 자체에서는 이 값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리시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컴바인의 퍼블리셔이거든요. 이제 컴바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컴바인의 퍼블리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튜브에 구독을 하면은 이제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면 구독자들에게 알림을 보내주잖아요. 그 퍼블리셔가 알림을 보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템의 변경이 되면은 이 오브젝트 will change가 퍼블리셔라서 이 아이템의 변경을 알려줍니다. 구독하고 있는 뷰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 내부에서만 알고 있고 이 스토어에서는 이 아이템의 내부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템 내부에 있는 변화를 퍼블리시하는, 그러니까 구독자에게 알려주는 이 오브젝트 will change를 구독을 해서 그 변경된 값을 스토어에 있는 오브젝트 will change에다가 알려주어야 저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말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컴바인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컴바인에서 이제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캔슬러블이라는 거를 만들어줄 거고, any 캔슬러블 만들어줄 거고, 저희가 이니 시점에서 이 아이템 내부에 있는 변화를 스토어 내부에 있는 변화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아이템에 아까 봤던 오브젝트 will change를 구독을 해줄 겁니다. 구독을 해줄 때는 싱크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한 참조라고 이제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weak self를 적어줄 거고, 이 셀프의 오브젝트 will change, 그러니까 이 스토어에 있는 name이라는 값, 아이템이라는 값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오브젝트 will change라는 값에다가 send 해줄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템 내부에 변화가 생기면 스토어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 스토어 객체를 가지고 있는 뷰는
이 스토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뷰를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값 타입, 참조 타입에서 생기는 차이점인데 저희가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값이 변화하면 이 값 자체가 변화하는 건데 클래스 자체는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고 있고 이 참조된 안에 내부의 타입이 바뀌더라도 참조 값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뷰 자체는 이 참조된 값의 변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브젝트 뷰 체인지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이 참조값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뷰에게 알려주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메모리 해제를 위해서 스토어에다가 캔슬러블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다시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뷰가 이런 식으로 값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옵저베이션을 볼 건데, 옵저베이션은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옵저베이션 하나 만들어줄 건데, 뉴 파일. 옵저베이션을 뜻하는 O를 하나 붙여줘서 스위프트 파일을 만들어줄게요. 비교를 위해서 옆에 스토어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베이션을 사용하려면 옵저베이션을 임포트 해줘야 돼요. 옵저베이션을 임포트 해주고 클래스 O 스토어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var name 해주시고 스트링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드를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ar 아이템 O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O 아이템 만들어주시고 클래스 O 아이템 해서 var name string observation 아이템 하고 var price int는 0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을 하면 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가 아니라 새로 나온 옵저버블 매크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에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이 퍼블리시드랑 동일하게 뷰를 업데이트 시켜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퍼블리시드를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O 스토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 파일 해주시고 Swift UI 뷰 observation test 뷰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불스택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 오퍼레이션 값을 변경을 하고 확인해보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아까는 옵저브드 오브젝트로 작성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테이트 프라이베이트 var 오스토어 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에 저희가 옵저베이션에서 가지고 온 값을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 O 아이템에 있는 네임의 기본값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 필드에는 이제 플레이스홀더 적어주시고 바인딩을 해줄 건데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시면 텍스트 필드에 값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로 업데이트돼서 텍스트에 그 업데이트된 값이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버튼을 눌러서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변경을 해줬을 때 바로 변경이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임 체인지라는 버튼을 만들어주고 오스토어에 있는 아이템의 네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임 체인지 버튼을 누르면 값이 바뀝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옵저버블 오브젝트랑 옵저베이션이 내부적으로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뷰에서 가지는 강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콘솔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옵저버블 오브젝트로 받아온 옵저버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스토어라는 값이 찍히게 돼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스토어라는 값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뷰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이제 이게 콘솔에 자꾸 찍혀가지고 얘를 삭제를 해주고 여기서 옵저베이션 테스트 뷰로 가서 여기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텍스트 필드를 사용해서 값을 변경을 해줄 거고 네임 체인지를 통해서 값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보면은 아까 스토어라고 찍혔는데 그러니까 즉 뷰 내부에다가 정의를 해둔 프로퍼티 이름이 찍혔는데 이번에 디펜던시가 체인지가 돼서 뷰를 업데이트했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오스토어에 가보면 이 디펜던시 있죠. 네임, 아이템. 이 아이템의 네임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뷰가 업데이트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어의 아이템의 네임을 바꾸면 이 네임에 있는 오브젝트 빌 체인지의 값이 변경이 돼서 이 오브젝트 빌 체인지의 값의 변경을 스토어의 변경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스토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뷰를 업데이트 해준 거거든요. 즉,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있는 값이 바뀌면 이 아이템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돼요. 근데 옵저베이션의 옵저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있는 값이 바뀌면 이 내부에 있는 값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토어에 있는 아이템에 있는 네임이 변경이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 내부에 있던 어떤 값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O 아이템에 있는 네임이 변경이 됐다. 이 디펜던시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이 바뀌면 이 내부에서 이 아이템이 변경이 됐어 라고 알려주는 거고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네임이 변경이 됐어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는 어떤 값이 바뀌면 이 전체가 다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채택하는 스토어를 뷰에서 사용할 경우 아이템이 바뀌어도 네임이 바뀌어도 스토어가 바뀌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뷰에서는 스토어를 사용하는 모든 뷰를 다시 그리게 돼요. 근데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임이 바뀌었어. 아이템에 있는 네임이 바뀌었어. 라고 뷰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네임을 사용하는 뷰가 네임이 바뀌었을 때 그 해당 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제 이 오스토어에 있는 아이템의 프라이스가 변경이 되면 네임을 사용하는 뷰는 업데이트하지 않고 프라이스를 사용하는 뷰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 사용했던 옵저버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렌더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옵저베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불필요한 렌더링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옵저버블이고 스위프트 데이터를 하실 때 옵저버블을 한 번 더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하나 더 나왔다. 맞아.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오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값을 꺼냈을 수 있는데 v스택에
상위 뷰에 인바이러먼트를 사용을 해서 이 스코어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위 뷰에서는 인바이러먼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상위뷰에서 전달된 옵저베이션 값을 모든 뷰에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제 지금 물어보셔도 괜찮고 나중에 디스코드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함께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공부하시다가 특히 프로퍼티 래퍼 같은 거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시는 거 환영입니다.